오늘은 아가 골드 큐링 시스템에 대해 전 제작 과정을 빈틈없이 수업 시간 실습했던 경험을 토대로 25분을 채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퍼티를 이용하여 자신의 구강 내 구개 부위를 재현하였습니다. 여기서 퍼티는 경화제의 하얀색과 촉질제 파란색으로 나뉘며 이 둘을 1대1 비율로 혼합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여줍니다. 열심히 하여서 두 가지 색이 하나의 색깔이 될 수 있도록 고루고루 손으로 주물럭 버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사진과 같이 하나의 색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재빨리 자신의 구강 천장에다가 붙여줍니다. 이 과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경화제의 성질로 인하여 경화가 되어 재료를 다시 써야 하는, 낭비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빨리 자신의 구개부 천장 위에다가 압접을 하여 이와 같이 빼내어 줄 수 있도록 하여줍니다. 그 다음은 퍼티의 음영에다가 왁스를 넣어서 하여줍니다. 한 겹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겹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환자에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왁스의 그 두께가 환자에게 자칫 이물감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겹만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너무 딱딱해져서도 안 되고 너무 말랑한 상태도 아닌 딱 한 1분 정도 경화 시간을 좀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깥의 기온이 많이 차갑지 않는 한 적정 온도 수준 기준에서 1분 정도 경화를 하여주면은 퍼티의 왁스를 빼내어 나비치에 고정을 하여 주게 됩니다. 이때 고정은 말랑한 상태일 테니까 재빨리 압접을 하여서 주변을 실링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하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사이에 갭이 생길 것이고, 나중에 레진을 하고 팔레싱 하면서 각각 다른 나비치 색과 구개부의 색이 다른 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레진은 빨간색이 제대로 나올 텐데 구개부 쪽은 약간 덜 빨간색이 나와서 자칫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 완전히 실링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가 플라스크에 넣기 전 모형을 소킹하게 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하나가 그 예입니다. 이렇게 소킹을 하여주는 이유는 건조한 주 모형이 아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이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함의 아가 플라스크에다가 주 모형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상함으로 닫고 후방의 구멍에 고무마개를 3개 넣습니다. 그리고 고무줄이나 클립을 이용하여 상함과 하함이 분리되지 않도록 저렇게 고정을 하여줍니다. 아가 탱크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아가는 약 50도 정도의 졸 상태에서 주입을 하여주게 되고, 약 20m 높이가 적정하며 아가가 부어 들어갈 때 그 두께는 약 3mm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으로 주모형을 넣어서 만져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50도라지만 높이가 20cm라니 저거로 인해서 아가의 온도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뜨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저렇게 넣는 이유는 아가를 부음으로써 주 모형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정도 차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손을 빼내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소킹을 하여 줍니다. 이번에는 아가 플라스크 함에 넣었던 것을 소킹하여 주게 되는데요. 이때 물의 높이는 인공치 교환면과 절단면까지만 물의 높이로 하고, 이때 물의 온도는 약 30도의 미온수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분간 담아주게 됩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공치의 절단면과 교환면까지만 물의 높이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절로 위아래로 1대1로 나누었을 때 위의 덩어리가 아가의 덩어리가 아래의 아가의 수축을 보상하여 주는 레저버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가를 분리하게 됩니다. 10분이 지나고 나서 하함을 분리하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다면은 30도의 미온수로 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온도가 높게 된다면 경과 시간이 오래될 것이고, 온도가 낮은 온도의 물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수축이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약 30도가 적정합니다. 스파츌라를 이용하여 모형 주변을 파내어 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와 같이 모형을 빼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실리콘으로 넣은 것 마냥 잘 복제가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이 단계부터 열심히 인공치 배열을 하고 쉬운 형성을 하였지만은 인공치와 왁스를 모조리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파리채 안에다가 인공치를 각각 넣는 자리에 맞게 위치시켜 줍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배열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좌측과 우측을 다시 구별하여 인공치를 아가 안에다가 배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용어는 사실 파리채가 아닌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리채에 담가서 뜨거운 물에 담굽니다. 따뜻한 물이 아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다 해야 왁스가 잘 녹아질 것입니다. 만약 뜨거운 물이 좀 제한된다 한다면은 팔팔 끓는 주전자 물이나 정수기 물도 괜찮을 것입니다. 저렇게 왁스가 전혀 없는 인공치 상태의 저것과 그리고 모형에 왁스가 전혀 없게 스팀을 치든지 다시 주전자로 팔팔 끓는 주전자로 왁스를 제거하든지 하여 줍니다. 그리고 아가 안에 다시 인공치를 식립합니다. 이때 기저면에 유지공을 파주면은 더더욱 적합도가 좋을 것입니다. 모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루가 아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따로 작업을 하여서 저렇게 식립하여 주면은 되겠습니다. 저렇게 넣을 때 아가와 인공치 사이에 갭이 생길 수 있으니 꾹 넣던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본딩젤을 이용하여서 부착을 시켜주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나중에 교합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여기 단계에서 여러 학생들이 몇몇 한 30% 정도 학우들이 실수를 하여서 인공치가 보여야 되는데 레진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가와 인공치 사이에 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갭 안으로 레진이 들어갔고, 그러므로 인해 인공치가 보이지 않고 레진의 바탕으로 된 인공치 모양이 형성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정말 잘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터 맥스를 이용하여서 주입구와 배출로를 뚫게 됩니다. 주입구는 가운데 저 동그라미가 주입구가 될 것이고 나머지 두 개가 배출로가 됩니다. 주입구는 저렇게 구개면을 향하여 연결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배출로는 주입구보다 그 아래에 위치하여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구멍이 뚫어져 나옵니다. 모형의 왁스를 완전히 제거하여 하려고 따뜻한 뜨거운 물에다 부었으니 약간 몇 분이 지나면 따뜻한 상태의 모형이 느껴지실 텐데 그때 왁스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화이버가 들어간 모형을 만들 것이니 화이버가 겉으로 노출이 되지 않게 그 안에다가 넣게 하려면은 릴리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껍지도 않은 24게이지 시트 왁스를 이용하여 따뜻한 상태가 되었을 때 모형이 따뜻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압접을 해줘야만 잘 붙을 것이니 알코올 램프도 이용하고 하여서 그리고 시트 왁스도 좀 잘라주고 사진과 같이 함으로써 압접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모형이 제가 손이 미숙하여 모형이 차가워지게 됐고 그리고 압접을 하여도 열심히 되지가 않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메스를 잘라주어야만이 잘 모형의 압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고 잘 붙이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보더의 3cm 상방으로 메스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잘라줍니다.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공기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왁스를 연화시켜 저기와 같이 마진 쪽을 실링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티슈 스탑을 형성해 줍니다. 이때 티슈 스탑은 전방 견치 부위 2개와 후방의 7번 쪽에 티슈 스탑을 형성해주고 마지막에 가운데도 형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너무 크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티슈 스탑 너무 크게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 지적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완벽히 실링도 해 주었습니다. 분리제를 얇게 발라줍니다. 그 위에 레진이 올라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얇게 발라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입식 레진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 주입식 레진은 가격이 꽤 비싸다고 하니 절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채워서 낭비해서도 안 되고 딱 적당한 양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두께도 높지 않은 레진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리고 SAS 화이버 메쉬를 개봉합니다.
이것 또한 아주 비싸다고 하여서 교수님께서 말하셨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화이버 메쉬를 저렇게 하여줍니다. 여기서 화이버 메쉬의 정의를 약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메탈 메쉬보다 가볍고 또한 작업이 간단하며 작업 시간도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화이버 메쉬의 원료는 얇기 얇은 실타래가 주 원료로 되었으며 좀 더 큰 이해를 시켜드린다고 한다면은 스포츠의 장대 높이, 낚싯대의 그 실, 그런 것들 정말 질기고 강하지요. 그런 것들이 주 원료인 게 화이버 메쉬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상방 위에다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닐 안에다 넣습니다. 잠깐 여기 메몰 하함에다 지금은 사진에 보여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모형 안에서 화이버 메쉬를 올리고 비닐에 넣어주면 됩니다. 마땅히 사진이 없어서 다른 사진을 좀 첨부해왔다는 사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퍼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SES 진공기를 이용하여 진공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조작 방법은 사진과 같이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그리고 진공기의 뚜껑을 열어 비닐을 잘 위치시켜줍니다. 위치하는 그 위치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다 위치를 하게 되면 작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뚜껑을 열면은 고무 형태로 동그란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비닐을 위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시작 버튼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사기형 레진을 저희가 주입을 하였는데 그 레진이 광중암 레진입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환경은 위에 천장에 형광등이 있는데 그 형광등이 광중암 레진의 경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빨리 노출이 덜 받게끔 재빨리 진공을 시켜준다는 게 좀 염두해야 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더 부분을 그리고 구개면 부분을 눌러가주면서 진공을 같이 시켜줍니다. 확실히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중압기로 퓨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작동 방법은 맨 오른쪽에 전원 버튼과 그리고 뚜껑을 닫고 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3분의 시간이 뜨게 되면서 3분 동안 경화를 시키게 됩니다. 뚜껑을 닫으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비닐을 가위로 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모형만 따로 빠져나올 것입니다. 잘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진공이 됐으면서 광중암 레진이 잘 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는 주전자 물이나 스팀기로 시트 왁스를 제거하여 줍니다. 정말 완전히 제거해내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주전자로 부었으니 뜨거운
손에 만져도 뜨거운 모양이 될 텐데 여기서 손으로 딱 만졌을 때 따뜻하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경화를 기다려주고 레진 분리제를 두껍지 않은 얇은 것으로 얇게 도포를 하여줍니다. 그리고 가위를 이용하여 프레임이 모형에 들어갈 만큼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서 모형과 파이버를 고정시켜 줍니다. 사실 순간접착제를 이용하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구강 안에 넣을 것인데 순간접착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플로우 레진을 주입하기 위하여 모형을 아가 안에다가 넣고 화음을 닫았고 그리고 고무줄이나 클립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90도로 저렇게 세워줍니다. 세워줌으로써 화이버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접착제로 고정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플로우 레진을 주입한다, 액체 상태의 레진을 주입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구들이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 게 히트 큐링 레진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트 큐링 레진은 뜨거운 물에서만 레진이 경화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내부의 아가가 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는 다이렉트 레진으로 저희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하구들이 약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이렉트 레진은 플로우 레진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 곧바로 주입구를 향해 부어줍니다. 저렇게 좀 높이도 좀 있고 레진에 흘러가는 그 줄기의 그 두께도 좀 저기와 같이 아가에 주입한 것과 같이 흡사하게 유입하여 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주입구를 이용해서 배출로로 저렇게 차오르게 됩니다. 주입구와 배출로가 이렇게 따로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입하면은 배출로로 차오르게 되는데 차오르는 그 과정에서 내부의 기포가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압의 수치를 저렇게 만지작 줄이고 중압을 하여 줬습니다. 압력 중압이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압력 중압기 내부에 38도에서 55도까지 물의 교환면과 절단면까지 물이 잠기게 하여줬습니다. 아까 맨 처음과 소킹한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30분간 하여줍니다. 굳이 안에 이렇게 압력 중압을 안 해주어도 레진은 경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줌으로써 다이렉트 레진이 좀 더 빨리 경화될 수 있고 견고해 줄 수 있으며 내부에 기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압력 중압기를 이용해 내부의 물이 모형에 스며들고 아가에 스며들어서 빈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압력함으로써 내부의 공기가 밑에 또는 위로 좀 나가게 될 것인데 아래쪽에는 물로 인해 기포가 생길 공간이 없고 그리하여 이쪽으로 기포의 공기가 빠져나가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반쯤 잠기게 하고 압력 중압기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2분의 1바의 기압 수치를 맞춰주고 중압을 하여 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가를 제거하게 될 텐데요. 이때 아가는 아시다시피 비가역성이 아닌 가역성으로서 또 다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하여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기공수에서 아가 콜드 큐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아가 이 자체가 상당히 값어치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물론 비가역성이 아닌 가역성이지만은 그냥 히트 큐링 내진이 더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임상적으로는 아가 콜드 큐링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분리하여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보철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